세상을 1초만 멈춰봅니다. 그 순간 세상은 선한 생각과 악한 생각이 정확하게 50대 50으로 나뉘어 있을까요? 나의 선함이 누군가에겐 독이 된다면 나의 악함이 누군가에겐 구원이 된다면 어떨까요? 동전의 양면. 우리는 그저 끊임없이 던질 뿐입니다. 당신의 말 한마디 한마디, 숨소리 하나하나 모두가 무엇이든 될 수 있는 오늘입니다. 국자, 완두콩, 냅킨, 칫솔. 새벽 6시면 어김없이 눈을 뜬다. 침대 위에서 내려와 덮은 이불을 다시 정리한다. 일어나기 위해 접힌 것 이외에 아무런 흐트러짐 없지만 매일같이 한 자세로 몇 시간을 자고 일어나는 게 신기할 따름이다. 남자는 몸에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채로 집에서 생활을 한다. 그런 이유로 모든 창문에는 발이 쳐져 있다. 햇빛보다는 나체를 선호하는가 보다. 기상을 하고 나면 바로 욕실로 향한다. 칫솔을 들고 정확히 칫솔모의 절반에 맞춰서 치약을 짠다. 결코 더 짜거나 덜 짜는 일이 없다. 양치질을 하며 거울을 보는데 검붉은 방울이 튀어 아래로 흐른 자국이 눈에 들어온다. 눈살을 찌푸리며 물로 닦는다. 아마 일을 하다 튀었나 보다. 이런 실수는 좋지 않다. 언제든 작은 방심이 몰락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 샤워를 하며 욕실을 전체적으로 다시 청소를 하고 나온다. 생각보다 배수구에 머리카락이 많이 뭉쳐 있었다. 수많은 정보의 파편들을 손가락으로 모아 쓰레기통에 버린다. 지저분하다. 아침을 먹을 준비를 한다. 어젯밤 일을 마치고 남은 것들로 한솥 가득 스튜 같은 것을 만들어 뒀다. 여기저기 부위를 지칭하기는 어려운 여러 것들의 고기를 잔뜩 집어넣고 잡내를 잡기 위해 레드와인과 다양한 향신료들을 잔뜩 집어넣었다. 몇 시간이나 끓였더니 국자로 휘적거리기만 해도 고기들이 바스러진다. 아주 야들야들해졌다. 스튜에 점점 온기가 돌자 맛있는 향이 주방 가득 퍼진다. 고슬고슬 잘 지어진 밥을 넓은 접시에 퍼 담는다. 요즘 어린 시절 추억이 떠올라 완두콩을 넣은 밥을 지어 먹고는 하는데 구수한 쌀알 사이로 터지는 완두색 단맛이
아주 기가 막힌다. 밥과 스튜를 한 그릇에 전부 올리고는 소파에 앉아 먹기 시작한다. 숟가락 하나면 다 먹을 수 있는 형태의 요리를 좋아하지만 요리를 위한 밑작업을 할 때는 다양한 도구를 쓰는 것을 선호한다. 넓고 무거운 중식도 아주 얇고 날카로워 발라내기 좋은 보닝 나이프, 질 좋은 탄소강으로 만든 만능 셰프 나이프 등등. 밥을 먹으면서 하고 있는 생각도 칼에 대한 생각이다. 요즘 한국의 칼인 코쟁이 칼에도 관심이 생긴다. 쓰임새도 좋아 보이고 무게감도 있어 뼈까지 자르는 작업을 할 때도 유용할 것 같다. 대장간에 한번 의뢰를 해봐야겠다. 이번에 잡은 고기들은 꽤 맛이 좋네. 빈 그릇을 싱크대로 가져가려던 찰나 소파 바로 앞쪽 깔려있는 러그에 지저분한 것이 묻어있는 게 보인다. 아마도 아까 화장실에서 보였던 작은 방심을 준 것이 거실에서도 흔적을 남긴 모양이다. 에이 씨발 진짜 얌전히 좀 있지 그러니까. 치밀어 오르는 짜증에 욕을 참지 못하고 배설해버리고 말았다. 식탁에서 냅킨을 하나 꺼내 닦아보지만 이미 굳으며 엉겨버려서 해결이 되지를 않는다. 러그를 빨아야겠다. 하는 김에 오늘은 특별히 일정이 없으니 집을 전체적으로 청소하기로 한다. 깔끔히 치우고 나면 새로운 식재료를 찾아가지고 들어오는데도 유리하니까 그냥 기분 좋게 하기로 한다. 코스터, 잿더리, 립밤, 버건디. 마틴이 나왔습니다. 그녀는 물고 있던 담배를 잿더리에 올려두고 마티니를 한 모금 마시고 딸려나온 올리브 하나를 먹는다. 바 테이블 위에 설치되어 있는 조명의 빛이 그녀의 머리 위로 쏟아지는 게 마치 연극 속 한 장면 같다. 이 공간의 주인공이라도 된 양 멋스럽게 다리를 꼬고 앉아 홀로 고고하게 담배를 피우며 마티니를 마신다. 새하얀 피부와 대비되는 칠흑 같은 머리가 볼에서 목으로 어깨를 지나 등허리까지 내려와 찰랑인다. 입술에 얹혀있는 버건디. 아마 바에 있는 어떤 레드와인보다도 황홀하고 아름다울 것이다. 오늘 밤 많은 남자들이 그녀의 와인을 맛보기 위해 접근을 했지만 그 누구도 성공하지 못했다. 그녀는 오늘 밤 기다리고 있다. 무엇을 기다리는지는 알 수 없지만 끊임없이 매혹적인 분위기를 풍기며 앉아있다. 머릿속을 한번 들여다보자. 잘생긴 게 좋을까? 아니, 몸이 좋은 게 더 괜찮으려나? 그녀는 오늘 밤을 함께할 남자를 유혹하려는 것 같다. 계속해서 들어보자. 잘생긴 얼굴이 일그러지는 게 더 짜릿하려나? 근데 몸이 또 별로면 주무르는 맛이 없단 말이지. 꽤나 뜨거운 밤을 보내고 싶은가 보다. 나 뜨거운 상상이 이어질 것 같다. 당장 더 들어봐야겠다. 문신 있는 사람은 제외해야겠다.
피부가 깨끗해야 붉어질 때 더 예쁠 것 같네. 그럼 하얀 피부로 해야겠어. 피부가 하얗고 잘생기고 몸도 좋은 그런 남자라. 상당히 눈이 높아 보이지만 그녀의 외모를 보면 충분히 납득이 간다. 끼리끼리 논다고 하지 않던가. 조금 더 들어보고 싶지만 그녀를 향해 다가오는 남자가 있으니 이 상황을 지켜보도록 하자. 자신 있는 걸음으로 그녀에게 접근한다. 키는 훤칠하다. 아마도 185cm 정도? 체격은 꽤나 호리호리해 보인다. 피부는 그녀의 맘에 들 정도로 하얀 편. 그녀의 앞에서 고개를 숙이자 눈을 살짝 찌를 정도의 앞머리가 매력적이다. 진득하게 풍기는 머스크 향. 상대방의 후각을 지배하는 게 전략인가 보다. 그녀의 표정이 꽤 밝다. 살짝 숙인 남자의 고개를 자신의 목덜미 쪽으로 끌고 와 귓속말을 한다. 이윽고 남자의 표정에서 이어질 다음 상황이 예측이 된다. 잔뜩 구겨진 얼굴과 붉어진 귀끝. 입에서는 욕설이 나오고 씩씩거리며 뒤를 돌아 거친 걸음으로 자리를 떠난다. 저 정도의 남자로도 성에 차지 않는다니. 도대체 그녀는 어떤 남자를 기다리고 있는 걸까? 궁금해진다. 조금 더 생각을 들여다보면 알 수 있지 않을까? 다 좋은데 향수 냄새가 독한 와중에도 불쾌한 입냄새가 진동하네. 더러워. 허울만 좋았다. 가장 기본인 위생 청결에서 오는 매력이 아까 전 남자에게선 없었던 것이다. 병신. 제대로 씻지도 못하면서 무슨 여자를 만난다고. 깨끗한 놈들이 갈 때도 깨끗하지 역시. 지저분한 첫 번째 남자 덕분일까? 오늘 그녀가 남자를 선택하는 가장 첫 번째 기준은 청결이 되었다. 이왕이면 제모도 한 사람이면 좋겠어. 내가 할 수고가 많이 줄도록 말이지. 아름다운 얼굴로 골똘히 생각하는 표정 속에 이런 생각들을 한다는 것을 남자들은 감히 상상도 못할 것이다. 도대체 남자가 제모를 한 것 때문에 본인의 수고가 줄어든다는 것은 무슨 생각일까? 이 여자는 무슨 상상을 하는 중일까? 마지막까지 따라가 보도록 하자. 두 번째 남자가 다가온다. 짧게 자른 머리와 듬직한 체형의 남자다. 첫 번째 남자와 키는 비슷해 보이지만 덩치가 좋아 남성미가 물씬 풍긴다. 목덜미와 손목에서 약간의 꽃향기를 머금은 채로 스모키한 우드향과 은은한 머스크향이 풍기고 입술엔 무향의 립밤이 한 겹 발려있어 매끄럽고 촉촉해 보인다. 피부는 태닝을 했는지 잘 익은 소고기, 아니 매끄러워 보이는 구릿빛 피부가 매력적이다. 그녀는 슬쩍 흐르는 침을 닦으며 입맛을 다신다. 외모와는 다르게 아주 조심스럽고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가 정중하게 옆자리를 차지해도 괜찮은지 물어보는 남자. 마침내 그녀의 허락이 떨어졌다. 두 번 만에 이렇게 괜찮은 남자가 걸리다니. 오늘 꽤 운 좋은데?
여자는 꽤나 들떴는지 앉아있는 자세가 상당히 공격적이다. 남자를 향해 몸이 쏠려 있다. 맛있는 음식을 눈앞에 둔 모습이다. 손가락을 가만히 두지를 못하고 계속해서 마티니 잔을 쓰다듬는다. 오늘 밤은 이놈으로 해야겠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이 말을 끝으로 더 이상 생각이 글로 읽히지가 않는다. 어떠한 그림들이 무수히 떠오를 뿐. 집에 데려가 술잔에 타게 될 약, 남자를 가지고 놀 때 사용될 장난감들, 고통과 두려움, 당혹감으로 가득 차게 될 그녀의 집. 말끔한 피부에서 터져나올 피 비린내와 근육 다발들. 맨정신으로 느끼게 될 죽음 이상의 고통을 참느라 금이 가고 깨지게 될 하얗고 단정한 치아. 견딜 수 없을 만큼 두려운 고문들과 인내의 보상처럼 느껴질 원치 않은 성적인 쾌락. 자신의 눈으로 직접 보게 될 자신에게서 떨어져 나가 나뒹굴 육신의 파편들. 찰나의 그녀의 머릿속에 펼쳐진 지옥도. 오늘 그녀가 왜 이곳에 와 술을 훌쩍이고 있는지 제대로 알게 해준다. 취한다. 저희 집으로 가요. 코스터 아래에 바텐더를 위한 팁을 놓아두고는 자리에서 일어나는 그녀의 미소가 베리알보다도 아름답다. 진주, 계란, 컵, 비상구. 씨발 새끼들. 비상구 계단을 타고 위아래로 울려 퍼진다. 아침부터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녀는 이곳에서 혼자 욕을 하고 있는 것일까? 그녀는 백화점에 있는 옷가게에서 일을 하고 있다. 장사는 꽤 잘 되는 편. 그녀가 일을 잘해서라기보다는 원래부터 인기가 많은 브랜드이기 때문이다. 한 가지 더 이유가 있다면 같이 일을 하고 있는 동료 여직원도 있겠다. 외모가 굉장히 예쁘다. 마치 브랜드 홍보를 위해 데려다 놓은 모델 같아 보인달까? 판매 중인 옷들을 직원들도 직접 입고 근무를 하는 편인데 그 예쁜 직원이 입은 옷은 항상 품절이 된다. 외모만큼이나 표정과 목소리도 좋아 고객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직원임과 동시에 근처 타 매장 직원들마저도 동료 직원을 좋아하고 친해지고 싶어 한다. 인생이 얼마나 즐겁고 행복할까? 사실 그 직원 덕분에 그녀도 많은 이득을 보고 있다. 매출이 잘 나와서 인센티브도 받고 있고 종종 우수 매장으로 뽑혀 상품 같은 것들도 받는다. 이 얼마나 고마운 상황인가. 하지만 그렇게 좋은 점만 있다면 그녀가 아침부터 비상구에서 혼자 욕을 하고 있지는 않았을 것이다. 사람들은 아주 쉽게 자기 자신을 제외한 다양한 것들에서 가치나 수준의 평가를 내리고 그것을 입과 손으로 싸지른다. 나쁜 습성이라고 볼 수만은 없지만 그렇다고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다. 그리고 그녀는 언제나 누군가의 평가로 종종 피해를 보는 사람이었다. 그 이유를 늘 예쁘지 않아서라고 생각했다. 내가 예뻤으면
나한테도 잘했을 텐데. 나도 좋아해줬을 텐데. 나도 사랑받을 수 있었을 텐데. 내가 입은 옷도 많이 사줬을 텐데. 나랑도 친해지고 싶었을 텐데. 그녀의 실수는 언제나 동료 직원의 실수보다 훨씬 중했고, 그로 인해 가혹했으며 무자비했다. 욕을 먹어야 했고, 혼이 나야 했으며 그냥 넘어가 주는 법이 없었다. 그녀는 늘 속상했고 화가 났다. 그녀는 본인의 커피를 사면서 동료 직원 것까지 사다 주곤 했다. 이번 달 인센티브도 아주 감사해 죽겠습니다. 그녀는 마음 깊이 알고 있다. 그 직원에겐 잘못이 없다는 것을. 하지만 언제나 외면한다. 동료를 엿먹이는 것이 자신의 피해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또 나는 그래도 되는 피해자라고 비겁하게 굴 뿐이다. 물컵에 손가락을 담그고 커피에 침을 섞고 간식거리를 지저분한 손으로 만지고 핸드폰에 땀을 바르고 유니폼을 바닥에 굴리고 치졸하고 한심한 방법으로 피해의식을 표출한다. 그녀가 한심한 사람이라는 것을 대부분이 알고 있다. 알기에 그녀를 피하고 멀리한다. 그녀의 단점은 외모여야만 한다. 똑같이 사람이다. 똑같이 동그랗다. 하지만 누구는 아름답고 귀하고 반짝이는 진주. 누구에게나 소중한 존재. 누구는 흔해 빠진 몇백 원이면 사는 계란 한 알. 깨지면 그냥 버려도 되는 존재. 왜 모를까? 그 귀한 진주보다 필요하고 대다수가 좋아하고 찾는 삶에서 훨씬 중요하고 가까운 존재는 계란인 것을. 아마 그녀는 그대로 속까지 골마 버려질지도 모른다. 삶든 후라이를 하든 오믈렛을 하든 무수한 방식으로 환영받는 미래를 만들 수 있는 존재인 것을. 고작 남의 커피에 침을 타는 행동이나 하며 자기 자신을 썩히는 것으로 하루하루를 보내는 중이다. 혓바늘, 숙취, 후회, 만남. 아침 7시. 일찍 눈을 뜬 남자는 조심스럽게 침대에서 빠져나와 옷을 입는다. 같이 잠을 잔 여자가 깰까봐 걱정이 가득하다. 어젯밤 술을 마시다가 만난 여자와 쾌락의 시간을 보냈다. 둘 다 금방 거하게 취해 서로의 몸을 탐하기 바빴던지라 눈을 뜬 이 순간까지도 상대의 이름도 나이도 모른다. 이제 이대로 살금살금 집에서 탈출만 한다면 모든 것이 완벽하게 마무리가 된다. 어제의 일에 대한 복기를 할 필요도, 상대방에 대한 정보와 감정을 살피고 들어야 할 필요도 없는 최고의 끝. 그것을 위한 탈출이다. 남자는 꽤 인기가 있는 편이다. 혼자 술을 마시러 다니면 높은 확률로 오늘과 같은 상황을 만든다. 이러한 만남은 시작과 끝에 책임이 없어 좋아한다.
책임 없는 쾌락. 대다수는 이런 남자를 보고 환멸을 느끼거나 한심하게 생각을 하겠지만 남자는 한편으로 이런 나를 부러워하는 사람도 꽤 있으리라 생각을 하고 있다. 아마 마음속 깊은 곳 도덕이라는 창살로 굳건하게 가두고 있는 꿈틀거리는 새까만 욕망이 누구에게나 있기 때문이겠다. 도덕보다 쾌락을 더 중요한 가치로 둔 이 남자는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도 쭉 이런 삶을 살겠지. 하지만 그건 이 집에서 무사히 탈출을 했을 때의 일이다. 평소에는 숙취를 겪는 일이 거의 없을 정도로 술을 잘 마신다고 자부했던 남자는 오늘따라 유난히 머리가 아프다. 숙취가 맞는지도 모르겠다. 물론 전날 잔뜩 취했다지만 그 상태로 계속 마신 것도 아니었는데 평소의 주량을 생각하면 의아할 정도로 두통이다. 천천히 옷을 입고는 냉수라도 들이키면 좀 괜찮겠지 하며 조용히 냉장고를 열어 물을 마신다. 퍽! 뒤통수를 가격당한 남자는 그대로 쓰러졌다. 자는 줄 알았던 여자가 어느새 일어나 남자를 공격한 것이었다. 무려 망치로 말이다. 얼굴에 살짝 튄 핏방울을 배가 훤히 드러나도록 끌어올린 반팔티로 닦은 뒤 남자가 꺼낸 물을 이어서 마신다. 어딜 도망가려고? 처음부터 그녀의 덫이었다. 그녀의 얼굴이, 목소리가, 살결이, 미끼가 되어 남자를 자신의 굴로 끌어들였다. 기절한 남자의 눈을 가리고 입을 막아둔 채로 사지를 침대에 묶어둔 그녀는 남자의 뒤통수를 확인하고는 수차례 뺨을 갈기며 깨운다. 남자가 정신을 차리자 발버둥과 함께 소리를 지르지만 들려오는 건 입을 막은 천 사이로 새어나오는 자그마한 소음 정도였다. 아까 가격에 사용했던 망치로 남자의 오른쪽 엄지발가락을 강하게 내리친다. 마음껏 아파하지도 못하게 결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느껴질 정도로 남자의 괴로움이 공간을 가득 채운다. 그러거나 말거나 여자는 반대쪽 엄지발가락도 마저 부순다. 10분 정도 지났을까? 여자는 남자와 얼굴을 마주하고 손가락으로 조용히 하라는 사인을 보이고 남자가 끄덕이자 입에 물린 재갈을 풀어주었다. 남자는 입이 자유로워지자마자 침을 질질 흘리며 그녀에게 왜 이러는 건지 물어본다. 하지만 그녀는 대답을 해주지 않는다. 다시 입에 재갈을 물리고 다시 폭행을 가하기 시작한다. 말단의 신체 부위들을 전부 부수고 다시 남자의 입을 열어준다. 지독한 고통과 두려움으로 남자는 살려달라는 말 이외에는 할 수가 없었다. 여자가 입을 연다. 너는 여기서 나갈 수 없어. 나랑 함께 살려고 온 거 아니야? 여자의 눈빛이 은은하게 미쳐있다. 관계의 책임을 극단적으로 포기한 남자와 관계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여자라니.
이렇게 나태할 수가 없다. 타인에게나 자신에게나 말이다. 이후 이야기는 더 알아볼 필요가 없어 보인다. 고통으로 부서지는 남자나 자신을 타인에게 의탁하는 여자나 끝은 지옥일 것이 뻔하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어제 각질, 손잡이, 이어폰. 보다 더 나은 오늘이 되길. 돌이킬 수 없는 어제는 잊어버리고 끊임없이 나아가 개전하는 미래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침 대바람부터 경찰서로 한 통의 편지가 도착을 했다. 봉투에 송장이 붙어있지 않은 걸 봐서 아마도 직접 두고 간 듯하다. 휜 봉투 안에 들어있는 A4 종이를 꺼내자 쓰여있는 내용이다. 이 무슨 발전적인 글인가 싶은데 이런 내용의 편지를 경찰서에 보낸 이유는 알 수가 없다. 누군가의 장난을 친 거겠지 하며 그냥 넘기려던 찰나 한 경찰관이 뭔가 이상함을 느끼고 다시 한번 편지를 살핀다. 펜으로 쓴 것이 아니다. 글자엔 아직 조금 습기가 남아있다. 그리고 붉은색이다. 검붉은색. 그런 색에 펜이 없는 건 아니지만 도무지 펜으로 썼다는 느낌은 들지가 않았다. 코에 가져다가 조심스럽게 냄새를 맡아본다. 뭐야? 이거 피야? 주위의 동료 경찰들 모두 피라는 말을 듣고는 표정이 굳는다. 그는 항상 줄 이어폰으로 음악을 들으며 출퇴근을 한다. 특별히 선호하는 장르나 가수를 골라 듣는 편은 아니고 누군가 만들어 올리는 플레이리스트를 이것저것 듣는 것을 좋아한다. 지하철을 타고 왕복 2시간. 꽤 먼 거리에 직장을 다니다 보니 이동 중 듣는 음악이 꽤 많다. 단 한 번도 여지껏 들었던 음악들 중에서 마음에 들어 일부러 다시 들어본 적이 없다. 취향 같은 것이 없는 사람처럼 보인다. 지하철 의자가 비어 있어도 결코 앉아서 가지 않는다. 늘 손잡이를 잡고 약간 체중을 실은 채로 고개를 푹 숙이고 음악을 듣는다. 종종 눈을 살짝 들어 주위를 살피곤 한다. 그러다 시야에 맘에 들지 않는 장면이 들어오기라도 하면 말라 비틀어진 입술에서 각질을 뜯어내며 혼자 알 수 없는 말들을 중얼거린다. 그렇다고 이 남자가 지저분하거나 행색이 추레한 것은 아니다. 그냥 조금 건조하고 입술을 뜯는 습관이 있을 뿐. 누구나 다 그런 작은 버릇들은 있지 않은가. 최근 들어서 그는 한 가지 고민이 있다. 이 사회에는 왜 이렇게도 부도덕하고 예의 없는 사람들이 많은가. 지하철에서 시끄럽게 떠들며 뛰어다니고 불쾌한 냄새를 풍기고 노약자에게 자리를 양보하지 않는 사람들. 길가에서 담배를 피우지만 그게 남들에게 피해가 가는 건 줄도 모르는 사람들. 술 먹고 행패를 부리고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 미성년자라고 쉽게, 아니 어쩌면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하며 타인을 괴롭히고 악랄하게 구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의 노력을 자신의 이득을 위해 가볍게 대하고 갈취하는 사람들. 책임은 지지 않으려 하지만
권리는 행사하고 싶은 사람들. 그의 눈에는 세상이 악으로 가득하다. 악한 사람과 선한 사람은 나눠져 있지 않다. 어떠한 사람도 양쪽 다 될 수 있다. 자신의 선택이 어떠한지, 주위 환경이 어떠한지가 중요하다. 그가 가지고 있는 사상이다. 여기까지는 꽤 맞는 말이라고 생각한다. 누구에게나 이중적인 모습은 있고 선함과 악함을 다 가지고 있는 동시에 어떤 인간이 될지는 선택하며 살아가니까. 하지만 요즘 따라 그의 머릿속에서 또 다른 한 가지의 생각이 들기 시작한다. 엄청나게 거대한 사건으로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준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선한 방향으로 선택을 하며 살아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정신 나간 생각이다. 아니, 생각쯤이야 할 수도 있다. 혼자 하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끝이라면 문제될 일은 없다. 그러나 그는 그 생각을 머리 밖으로 끄집어낼 생각이다. 행동을 하기로 결심했다. 한 인간의 나쁜 선택이, 그것도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의 악이 되어 많은 피해를 만들어낸다면 사람들은 반감을 가지고 악을 더 멀리하려 하지 않을까. 대악당, 절대 악인이 되어 세상을 이롭게 하겠다는 생각을 한다는 건 만화에서나 볼 법한 일이 아닌가 싶지만 현실은 때론 만화나 영화보다 더 잔혹하고 말 같지도 않을 때가 있는 법이다. 그는 먼저 철저히 자신보다 약한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하기로 마음먹었다. 최대한 악랄해져야 한다. 묻지마 살인, 방화, 칼부림, 대학살. 다양한 범죄들을 떠올리며 마치 세상을 바로잡을 해답을 찾아가듯 고민을 하다 문득 여태까지 자신이 인터넷이나 뉴스에서 봤던 사건들이 생각이 난다. 불특정 다수의 인간들이 대량으로 모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남자라서 더 잔인하고 여자라서 더 이기적이고 나이가 많아서 더 부도덕하고 어려서 더 무책임한 게 아니니까. 모든 인간은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떠한 조건으로 나눌 수 없다고 생각을 한다. 그럼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은 어디일까? 지하철역, 버스 정류장, 광장, 번화가, 호텔, 공항. 철퇴를 내릴 마땅한 장소를 고른다는 것이 이렇게나 어려울 일인가.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노트에 이딴 내용들을 쓰며 고민하고 있는 그의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누구도 알지 못한다. 아마 노트에 쓰여 있는 내용들을 눈으로 직접 보고 지나친다 해도 말릴 수 없을 것이다. 이렇듯 누군가의 범죄 계획을 알아차린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게 아니다. 계획을 하고 있는 이 순간 당장이라도 일어나 필통에 있는 커터칼로 주위 사람을 해칠 수 있는 것이다. 반대로 평소 그에게 관심을 가지고 바라봐주거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들이 있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일이기도 하다. 며칠을 고민하던 끝에 그는 아파트 단지에서 거사를 치르기로 결정을 했다. 불을 지를 것이다. 세상을 깨끗하게 불태우는 단죄와 정화. 흉기로 쑤시고 자르며 사람을 부수는 무식한 방법은 쓰지 않는다. 과업을 달성하기 위해 준비해가는 스스로의 모습에 완전히 취해버려 죄책감 따위는 느끼지 않는다. 필요한 도구들을 하나둘 모아가며 계획을 짜기 시작했지만
생각만큼 쉽게 완성이 되지 않는다. 하나의 몸으로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고 그 많은 아파트들에 불을 지른다는 건 현실에서 그렇게 간단히 해낼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거창하게 경찰서에 편지까지 보냈지만 시간이 갈수록 계획은 어려워지고 마음은 식어가고 두려움이 올라온다. 이제는 혹시 편지에 남아있는 흔적으로 내가 보낸 게 발각되면 어쩌나 하는 걱정만 하고 있다. 본인만의 정의로 세상을 바로잡으려던 구원자에서 잡혀갈까 들킬까 벌벌 떠는 나약하고 한심한 인간이 되어버렸다. 타인이 아닌 자기 스스로에게 붙잡혀 범죄자가 되지 않았음에 감사해야 할 것이다. 컵라면, 스위치, 사무실, 눈물. 언제부턴가 매일 점심과 저녁을 컵라면으로 해결하고 있다. 출근을 해 직장에서 먹는 점심과 퇴근 후 집에서 먹는 저녁. 모두 그렇게 해결을 하고 있다. 초반엔 너무 쉽게 질리는 탓에 다양한 컵라면들을 돌아가면서 먹었지만 이제는 그냥 가장 저렴한 컵라면으로 정착을 해 점심용, 저녁용 두 가지를 정해 매일 그것들로만 먹고 있다. 집에서 먹는 저녁은 아무렇지도 않지만 간혹 점심시간에 혼자 먹고 있다 보면 눈물이 고이고는 한다. 직장 동료들이 한자리에 모여 먹고 싶은 점심 메뉴를 골라 다 같이 나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컵라면 뚜껑을 뜯는 자신이 처량하고 불쌍해진달까? 간혹 그런 때가 있다. 탕비실에서 라면을 먹고 나면 사무실에 있는 온 창문을 열어둬야 한다. 사무실의 크기가 크지 않아 라면 냄새가 금방 가득해지기 때문에 환기가 꼭 필요하다. 사무실 불을 끄고 창문을 열어놓고 건물 옥상으로 올라가 담배를 한 대 피우고 바람을 쐬다가 내려오면 여기서 뭘 먹었는지 누구도 알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있다. 종종 직장 동료들이 나에게 돈을 아끼는 이유를 물어보곤 한다. 그럴 때마다 집을 빨리 사고 싶어서 돈을 모은다는 핑계를 대곤 하지만 사실 그런 건설적인 이유가 있어서 돈을 모으는 게 아니다. 사실 나는 개인회생을 진행하고 있다. 아주 사소한 소비들이 쌓여나가다 보니 카드값이 감당하기 어려워지고 그러다 보니 대출을 받게 되고 여유가 생기니 다시 또 소비를 하고 뭐 이런 흔한 이유로 지금의 상황이 된 것이다. 3년 전쯤 애인과 동거를 시작하면서 돈을 많이 쓰게 되었다. 무엇이든 사주고 싶었고 함께 맛있는 것도 잔뜩 먹고 싶었다. 여행도 해마다 2번씩 꼬박꼬박 다녔다. 모두가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은가? 약간의 사치로 고단한 직장 생활을 버티는 그런 거 말이다. 물론 지금은 그랬던 애인과 헤어지고 혼자 지내고 있다. 그래도 즐겁고 행복했던 추억이지 않은가? 그거면 충분하다. 사무실 바깥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한다. 식사 시간이 끝나서 다들 돌아오는 모양이다. 불이 나게 눈가에 물자국을 닦고 거울을 본 뒤 울적한 마음을 추스리고 스위치를 누르며 불을 켠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을 한다. 열심히 돈 모아서 올해도 꼭 여행 가야지. 상처, 흉터, 바퀴, 춤.
누구나 가슴 한켠에 커터칼 정도는 가지고 다니잖아요. 그가 경찰에 체포되었을 때 입을 열고 가장 먼저 한 이야기다. 참 정신이 나가도 단단히 나갔다. 보통 범죄자들은 이송중의 모자를 푹 눌러 써서 얼굴을 보호하는 편이지만 그는 그런 건 아무런 상관도 없는지 맨 얼굴을 노출하는 것으로도 모자라 기자들이 잘 찍을 수 있게 얼굴을 마구 들이밀고 괴상한 춤을 추며 자신을 마음껏 드러냈다. 아마도 이미 자신이 법정 최고형을 받을 걸 알고 자포자기를 했거나 혹은 정말로 관심을 받는 게 좋아서 그런 거겠지. 범죄자들의 머릿속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사실 그가 벌인 범행에 비교하면 지금 이런 모습은 기행도 아니다. 연일 대중매체에서 그가 벌인 잔혹한 사건들이 다양한 시각과 목소리로 회자되고 있다. 일명 커터칼 살인마. 어떻게 그는 부러지기 쉬운 커터칼로 이토록 잔인한 범죄들을 저질렀는가. 사실 흔히들 생각하는 문구용 커터칼을 사용한 것이 아닌 공업용 커터칼을 사용했다. 일반 커터칼의 날보다 훨씬 두껍다. 그가 장판 시공업체에서 일을 할 때부터 사용해 손에 익어서 범행 도구로 사용했다는 게 현재 가장 그럴듯한 추측이다. 그가 진술을 할 당시 사람의 피부가 부드러워 장판을 가를 때보다 훨씬 기분이 좋았다고 얘기했으니 말이다. 그래서 피해자들의 상처를 보면 자창이 아닌 절창이 대부분이었다. 시신 한 구에 절창이 수십, 수백 개. 도대체 인간은 무엇라 생각한 걸까? 마구잡이로 베어 가른 형태도 아니었다. 몸을 움직이지 못하게 한 상태에서 목을 베어 숨을 끊었고 이후 피부 위에 문신? 그림을 그리듯 그어나갔다. 사실상 단 한 번의 절창 이외의 다른 것들은 죽은 이후 시신을 유린하기 위한 것이었다. 스스로 예술가라도 된 것처럼 느낀 걸까? 어찌나 많은 피해자들에게 그런 짓을 해왔는지. 칼을 쥐는 손바닥 면들이 온통 쓸린 흉터와 굳은 살로 가득했다. 어느 순간부터는 피해자가 몇 명 더 늘어나도 형량은 바뀔 일이 없다고 생각해 더 브레이크 없이 달렸을 것이다. 실제로도 가속도가 붙는 자동차 바퀴 마냥 점점 빨라지듯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는 주기가 짧아졌고 그래서 잡히기 직전에 거의 하루에 한 명꼴로 피해자가 발생했다. 만약 잡히지 않았다면 하루에 몇 명이든 살해를 했을지도 모른다. 쾌락형 연쇄살인마. 2024년에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기에 더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분노했을 것이다. 악이 서린 칼로 타인을 향해 추는 칼춤. 많은 범죄자들이 피해망상에 갇혀 사회와 타인을 향한 분노로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이야기한다. 분노가 분노를 만드는 세상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